선생님, 저 이제 밤에 안 깨요. 3년 전 가을, 한 남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71세, 김도현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힘이 없었어요. 아들이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3년 동안 하루도 못 잤어요. 매일 밤 2시, 3시, 4시에 깨요. 화장실 때문에요. 다시 잠들려고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전립선, 정상이었습니다. 방광, 이상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밤 3번씩 깨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에 뭘 드세요? 물이요. 자기 전에 물 한 컵 꼭 마셔요. 밤에 목마를까봐. 그게 문제였습니다. 김부연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달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우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의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밤에 자주 깨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60세 이후에 밤에 자주 깨는지, 저녁에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밤새 푹 자는 황금 습관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것,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것, 낮에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녁 습관이 잠을 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자기 전에 물 한 컵은 기본이다. 틀렸습니다. 낮에 물을 마시는 것과 밤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40년 된 배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물을 많이 써도 괜찮아요. 배수구가 활발하게 일하니까요. 물이 콸콸 잘 빠집니다. 그런데 밤에는 다릅니다. 밤에는 배수 시스템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물을 많이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요. 새벽에 물이 넘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신장이 활발하게 일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잘 처리해요. 그런데 밤에는 신장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지금은 밤이야. 소변 만들지 마. 주인이 자야 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요. 젊었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팍 올라가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해요.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방광에 조금만 차도 뇌한테 신호를 보내요. 화장실 가야 해.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깨는 겁니다. 이선영 할머니, 68세. 매일 밤 허브차를 한 주전자씩 드셨습니다. 캐모마일 차가 잠에 좋다고 들으셔서요. 그런데 매일 밤 2번씩 깨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변이 많이 마렵겠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마렵진 않은데 아랫배가 괜히 불편해서 깨요. 그게 바로 예민해진 방광의 신호입니다. 허브차가 문제였어요. 카페인이 없어도 허브차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요. 게다가 묽은 액체는 미를 빨리 통과해서 신장으로 바로 갑니다. 방광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펜 들어보세요. 60세 이후 밤에 자주 깨는 3가지 원인.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바소프레신이 올라가서 소변 생성을 억제했어요.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장이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해요. 두 번째, 방광 민감도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가득 차야 신호를 보냈는데 지금은 조금만 차도 뇌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소변량이 적어도 깨는 겁니다. 세 번째, 수면 구조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 방광 신호가 오면 바로 깨요. 젊었을 때는 같은 신호가 와도 깊은 잠이라 못 느꼈는데 지금은 느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밤에 자주 깨는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호르몬과 신경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을 완전히 끊으면 입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오히려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중요한 건 뭘 마시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펜 들어보세요. 밤에 푹 자게 해주는 저녁 음료 3가지. 첫 번째, 따뜻한 아몬드 우유입니다. 왜 아몬드 우유일까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긴장을 풀어줘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뭐죠? 수면 호르몬입니다. 따뜻한 아몬드 우유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묽은 물처럼 빨리 신장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방광을 자극하지 않아요. 박정희 할머니, 69세. 수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저녁에 마시던 물 한 컵을 따뜻한 아몬드 우유 반 컵으로 바꿨어요.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화장실에 덜 가는 것보다 잠자리에 누우면 몸이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뇌가 천천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잠이 부드럽게 와요. 두 번째, 강황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를 넣고 후추를 아주 조금 넣어요. 강황에는 커피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커피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줘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이 안 와요. 강황이 코르티솔을 낮춰주면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후추는 왜 넣을까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피민 흡수율을 20배 높여줍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해요. 밤에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분, 누우면 걱정이 꼬리를 무는 분에게 강황우유가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사골국물입니다. 간을 거의 안 한 묽은 사골국물이에요. 사골에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글라이신은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요. 심박수를 낮추고 과도한 뇌 활동을 줄여줍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줘요. 최영수 할아버지, 73세. 새로운 건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골국물은 전통 음식이라 익숙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허브차 대신 간이 거의 없는 따뜻한 사골국물을 소량 드시기 시작했어요.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걸 필요한 시간에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펜 들어보세요. 저녁 음료 섭취의 황금 규칙 3가지. 첫 번째, 양은 100에서 150ml입니다. 일반 컵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예요.
이게 신경계를 이완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방광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밤에는 적게, 정확하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시면 안 돼요. 신장이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광이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마시면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피해 없는 부분을 잠들기 전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천천히, 앉아서, 차분하게입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TV 보면서 대충 마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료도 잘못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저녁에 절대 피해야 할 음료 3가지. 첫 번째, 맹물입니다. 맹물은 위를 너무 빨리 통과해요. 조직에 머물지 않고 바로 신장으로 갑니다. 방광을 깨워요. 특히 차가운 물은 더 위험합니다. 위장을 자극하고 신장을 놀라게 해요. 두 번째, 녹차와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지만 저녁에는 안 돼요. 세 번째,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 페퍼민트, 라벤더 차가 잠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차도 이뇨작용을 해요. 묽은 액체라서 신장으로 빨리 갑니다. 방광을 깨워요. 허브차를 마시려면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피하세요. 한재훈 할아버지, 72세. 거의 10년 동안 새벽 2시에 깨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밤새 자는 건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많은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녁 음료를 맹물에서 따뜻한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양을 컵반으로 줄이고 시간을 잠들게 1시간 반 전으로 옮겼어요. 3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떤 밤에는 새벽 4시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10년 만이에요. 그분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잔 게 아니었어요. 몸이 아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밤새 푹 자는 저녁 루틴. 저녁 7시 식사를 마칩니다. 저녁 7시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아몬드 우유, 강황 우유 또는 사골국물 중 하나를 100에서 150ml 정도요. 저녁 7시 30분 가볍게 움직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저녁 9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합니다. 저녁 9시 15분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마렵지 않아도요. 방광을 비워두는 겁니다. 저녁 9시 30분 침대에 눕습니다. 이 루틴을 2주만 해보세요. 방광이 학습합니다. 밤이 더 이상 신호를 보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펜 들어보세요. 주의해야 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저녁 음료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수분 섭취량을 함부로 줄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김도연 할아버지, 71세. 3년 동안 하루도 못 잤던 분. 저는 그분께 저녁에 마시던 맹물을 따뜻한 아몬드 우유 반컵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잠들기 1시간 반 전으로 옮기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음료 바꾸는 게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번만 깨는 날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3년 만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맑았어요. 몸이 가벼웠어요. 아내한테 오늘 컨디션 좋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울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새벽마다 화장실 가는 소리 때문에 같이 잠을 못 잤대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건 음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 이야기입니다. 밤새 푹 자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머리가 맑은 상태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깨우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일하셨죠. 그래서 지금 잠이 조금 얕아진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푹 주무실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저녁 습관을 바꿔보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비싼 수면제 필요 없어요. 부엌에 있는 아몬드, 우유, 사골 국물이면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좋은 잠은 좋은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깊은 잠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꿔봅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자는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